안녕하세요, 박대지예요. 제 직업은 세무사, 유튜버, 그리고 박대지예요. 자, 오랜만에 인사를 또 드립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내려갔죠. 그래갖고 다들 놀러들 다녀오셨죠?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놀러 다녀오신 거. 저는 돈 벌어야 돼가지고 못 나갔어요. 자, 시작할 때 별로 할 말이 없어가지고 이상한 농 한번 던져봤습니다. 자, 이번 주에 또 비 소식이 있어요. 가을비일 것 같아요. 이 비가 내리고 나서는 이제 진짜로 추워질 것 같습니다. 다들 감기 각별히 조심하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오늘 본론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제목에도 썸네일에도 적어놨듯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과 되지 않는 거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7일씩 부동산 대책 이후로 이제 지인분들이나 이렇게 상담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제 슬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할 건지 아니면 계속 보유할 건지 고민을 조금씩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슬슬 움직여볼까 하는데 부동산이 없어요. 어쨌든 그 과정에서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양도소득세 계산, 혀가 좀 짧은 것 같아요. 양도소득세 계산 시 그 아주 기초적인 거서부터 심도 있는 질문까지 질문의 바운더리가 상당히 넓습니다. 뭐 이거는 저희들한테 가끔 화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들 탓은 아니고요. 뭐 정책이 조금 더 계속 심도 있게 발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겠죠. 저희도 골치 아픕니다, 양도세는. 어쨌든 그 질문들 중에 진짜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세무사님 저거 교체하느라고 이거 지출했는데 이거 경비 인정돼요? 이런 거 진짜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인정되는 것과 안 되는 거를 통합해가지고 오늘 한번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1부는 경비 처리로 인정이 되는 것, 양도소득세 계산 시, 그리고 2부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경비 처리로 인정되지 않는 것,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1부와 2부에서 조금 연계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1부 시청하시고 2부까지 시청하시는 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1부 진짜 들어가려고 했는데 들어가기 전에 아주 기초 지식이 되는 두 가지만 우리가 알고 갈게요. 진짜 기초적인 건데 모르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양도 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양도 차익이란 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합한 금액을 뺀, 그리고 그 금액을 빼서 나온 양수의 금액을 의미해요. 그래서 내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그 부동산을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들어간 기타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을 넘는다면 음수의 값이 나오겠죠. 이렇게 음수의 값이 나오면 양도소득세 납부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는 양도를 하였다는 그 행위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라 차익이 발생한 그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이것도 중요한 내용인데,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자주 내시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처럼 증빙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4가지 증빙 있죠.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까지, 이렇게 4가지가 있죠. 자, 원칙적으로는 경비를 지출하고 이 4가지 중에 하나를 수치를 하여야만 경비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에서 이 부분 지출하면 경비로 인정해주겠다 해서 무조건 지출해서 모두 다 경비 처리로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 못 받으시는 분들 꼭 계시죠. 그래서 이분들도 차별하지 마세요. 굳이 꼭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를 수령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뭐 우리가 공사에 들어가면 발주서, 계약서 이런 거 작성하죠. 또는 내가 실제로 공사에 들어간 비용을 은행 계좌를 이용해서 송금을 했겠죠. 그 은행 거래 계좌 내역, 요 정도 있으면은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경비처리 인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요거까지는 챙겨두세요. 자, 방금 말씀드린 이 2가지 유의하시면서 1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도시 경비로 인정되는 것 첫 번째,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는 경비 처리됩니다. 취득을 위해 반드시 나라에 납부해야 되는 비용인 거죠. 이거는 당연히 인정돼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등기할 때 들어가는 인지세 및 법무사 수수료 경비 처리됩니다. 자, 인지세는 그 계약서 뒤에 붙는 수입인지에 대한 가격을 의미해요.
이게 뭐 많게는 35만 원인가까지 나가죠. 뭐 또 그리고 요즘에 셀프 등기하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서는 많이 뵀는데 뭐 보통 등기할 때 법무사 사무실 이용하시죠. 그때 발생하는 수수료, 경비 처리 당연히 인정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세무사 사용 비용 나왔죠.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가지고 세무사와 상담한 비용, 그리고 세무사가 실제로 신고를 대리하여 준 세무사에게 지급한 수수료 비용, 이거 당연히 경비 처리 되는 겁니다. 많이들 찾아오세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아파트 발코니 확장 및 방 확장에 들어간 비용 경비 처리 됩니다. 즉 간단하게 생각하면 부동산 확장에 들어간 비용이 지금 경비 처리가 인정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를 말씀드릴 건데, 세법에서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불리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런 자본적 지출은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자면 부동산의 수명을 연장시키거나 또는 가치를 증대시키는 지출에 해당하는 것을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요. 자, 쉽게만 생각해서 가치를 증대시키니까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방 확장이나 베란다 확장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비용 처리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이와 연계하여 붙박이장 설치 비용, 이것도 비용 처리됩니다. 자, 붙박이장이라는 개념은 다 아시죠? 없는 공간을 파서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는 겁니다, 이건. 자, 그러니까 확장에도 해당되고 가치 증대에도 해당되겠죠. 자, 여섯 번째, 샤시 설치 및 교체 비용, 이것도 경비 처리됩니다. 자, 이것도 확장 비용이 경비 처리 인정되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 샤시 교체하면 부동산의 가치 증대되죠. 방충망 정도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샤시는. 자, 저는 독일제 샤시라고 해가지고 샤시 하나에 물론 뭐 면적당 다르겠지만 샤시 한 틀에 1억 하는 것도 본 적이 있어요. 자, 일곱 번째, 상하수도 배관 공사비용, 이거 인정됩니다. 자, 상하수도 배관이 불량이면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에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단하게만 생각해서 상하수도 배관 수리해가지고 물 더 잘 나오면 부동산 가치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되는 겁니다. 자, 여덟 번째, 보일러 교체 비용, 이거 경비 처리됩니다. 과거에 쓰던 보일러를 뜯어내고 새로운 보일러를 교체하는 그 비용, 그게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요즘은 보일러 고장나면 기사 부르면 실제로 웬만한 수리 비용이 교체 비용보다 더 나와요. 그러니까 많이들 그냥 교체를 하시죠. 자, 참고적으로 지금 말씀드리자면 보일러를 수리할 때 들어간 지출한 비용은 비용 처리 안 됩니다. 자, 겨울에 추우면 기초생활 안 되니까 당연히 보일러 교체 비용 필요경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자, 아홉 번째,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 비용 및 화해 비용, 이것도 인정이 됩니다. 자, 뭐 일단 이것도 상식적으로 소유권이 확정이 되어야만 양도를 하던지 말던지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열 번째, 장기 할부 조건의 연부이자, 이것도 경비 처리됩니다. 자, 연부이자라는 게 뭐냐면 간단하게만 설명하자면 부동산 취득 금액을 일시에 납부하지 않고 장기로 할부, 그러니까 할부, 카드, 신용카드 할부처럼 부동산 취득 금액을 나눠서 내게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취득 금액을 할부해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본래 취득 금액에 더 얹혀서 주는 금액을 연부이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연부이자도 취득 금액에 포함되는 게 상식적인 거겠죠. 왜냐하면 일시납하면 안 내도 되는 금액인데 할부라는 혜택을 줘서 취득 금액 자체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매입 금액 성격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연부 금액도 당연히 경비에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11번째, 경매 취득한 부동산의 유치권 변제 금액, 이거 경비 처리됩니다. 자, 부동산 경매 취득을 하면 낙찰된 물건에 유치권 신고돼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소유권 확보 소송 비용을 경비로 인정해주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 경매로 내가 물건을 낙찰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에 유치권 신고가 돼 있으면 완전히 내 것이 안 돼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완전히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유치권 신고가 돼 있는 거를 해제해야겠죠. 그럴 때 변제 금액을 주고 보통 합의를 통해서 유치권 신고를 해제합니다. 이때 변제하는 금액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줘야겠죠. 내 소유권으로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니까. 자, 12번째,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 이거 경비 처리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 이전 세입자, 그러니까 전세기간이 끝나지 않은 세입자들까지 나한테 딸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세입자들이 확정일자 등을 받아놓으시면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전세보증금의 대항력이라는 걸 갖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의 선순위 채권자로서 그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생기겠죠.
자, 이러한 전세보증금 갚아줘야겠죠? 양도할 때. 대항력을 갖췄으니까 당연히 갚아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경비 처리되는 겁니다. 자, 13번째, 건축허가 관련된 행정소송 비용 경비 처리됩니다. 자, 내가 가진 토지 위에 건축물 짓고 싶으면 건축허가 받아야겠죠? 이러한 건축허가 과정에서 문제 생기면 행정청과 소송 가시는 분들 덜어 계십니다. 자, 이런 소송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 경비 처리됩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반드시 발생되어야만 하는 비용이기 때문이죠. 자, 14번째, 토지 개량을 위한 장애 철거 비용 경비 처리됩니다. 자, 간단하게만 생각하자면 토지 위에 쓰레기가 있어. 그러면 쓰레기 치워서 토지의 가치를 높여야죠. 자, 이러한 가치를 높이는 행위, 지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경비로 인정되는 거예요. 자, 15번째, 불법 건축물 철거 비용 인정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토지 개량 비용이 필요경비 인정되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 불법 건축물 있으면 불법 건축물 철거해서 내 부동산의 가치를 높여야겠죠. 그러니까 인정되는 겁니다. 자, 16번째, 묘지 이장 비용 경비 처리됩니다. 자, 내가 가진 토지에 묘지 있을 수 있죠. 자, 묘지 이장해가지고 내 토지의 가치가 경우에 따라서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비 처리 인정해주는 겁니다. 자, 17번째, 부동산 분양 광고비, 이거 경비 처리됩니다. 자, 보통 분양 광고비는 분양 대행사에서 많이 지출을 하죠. 그런데 개인이 부동산 매각을 위해서 광고비 지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출한 광고비 경비 처리되는 거예요. 자, 18번째, 국민주택 채권 매각 차손, 이거 경비 처리됩니다. 자, 이거는 부동산 한 번이라도 취득해보신 분은 당연히 아시는 내용일 텐데, 우리가 주택 취득할 때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5년 보유기간이 있는데 그 전에 바로 매각하시죠. 그래서 이 시중은행에 매각을 하면 그 내가 매입할 때 금액보다 보통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매각 손실이 발생을 하겠죠. 그 매각 손실도 내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반드시 들어간 비용이기 때문에 인정해주는 겁니다. 자, 19번째, 비사업자, 간이가세 사업자, 그리고 면세 사업자가 부동산 매입 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공제 또는 환급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이 부가가치세는 양도 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자, 상가 또는 빌딩 같은 경우에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 시 부가가치세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피사업자라면 내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공제 또는 환급받지 못하죠. 자, 이런 부가가치세 공제 또는 환급받지 못했으니까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는 인정해주라는 겁니다. 자, 반대로 이러한 부가가치세,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또는 공제 받은 사업자라면 그 부동산을 양도하실 때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경비 처리할 수 없겠죠. 자,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쭉쭉 제가 나열을 해봤어요.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 사실은 그냥 문서로서 쭉 올려드리기만 해도 이해되시는 내용들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갔습니다. 자, 이제 인정되는 거 살펴봤으니까 2부에서 인정되지 않는 항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반드시 2부까지 신청하세요. 끝!